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틱톡 이 시간에는 저희가 좀 재미난 주제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물론 여러 요소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분들은 타이밍이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시죠. 근데 실제로도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는 듯 하다,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고, 뭐 잡히는 듯 하다 안 잡히고, 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다 보니, 이거 뭐 부동산을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언제 사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타이밍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예. 자, 보통 이제 일반인들한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이 타이밍 잡기 참 어렵습니다. 가장 고민이죠. 결국은 이제 싸게 산다는 것은 가격을 싸게 사는 거겠죠. 비싸게 판다는 것은 가격을 비싸게 이제 파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그 타이밍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뭐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아파트교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교.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아파트교 신봉자들이죠. 제가 보면 가격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특히 아파트 가격의 노예. 가격을 좀 물리해야 돼. 그래서 시세 자꾸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 중개업소 지나가시다가 이 표 이렇게 시세표 보시면 안 돼. 눈 감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가격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 가격의 노예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가격은 악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 때문에 너무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은 냉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타이밍과 함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사실은 뭐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 확률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출렁거리는 시장에서 파도 타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요. 그래도 행동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점을 잘 포착해서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적중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월가의 제린말을 해요. 어느 개인이나 전망이나 예측을 통해서 맞출 확률을 약 한 3분의 2 정도, 30% 정도를 보거든요. 피트 린치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미래를 예측해서 부를 입은 사람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망은 이제 자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들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얘기를 들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반드시 뭐 이런 유 부장님이나 이런 전문가도 있지만 현장에 또 중개업소 사장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뭐 거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3명 정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타이밍은 생각보다 환상일 수가 있겠다. 사실 그때 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뭐 결국은 내가 어떤 타이밍을 본다는 건 내가 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가진 게 있어야,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사실은 타이밍이라는 맞습니다.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없이, 여유자금 없이 매수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고, 타이밍은 현금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의 언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가령 10년 주기설 그런 거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10년 주기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안 맞을 것 같아. 우리가 98년, 2008년 위기가 왔잖아요. 두 번 왔으니까 세 번째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 한 번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10년 주기술은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10년 주기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이 8개면은 8년 주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맞으니까. 뭐 다른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토지도 있을 거고 빌딩도 있을 거고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런 물건들 상가 말고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타이밍은 좀 어떻게 봐요? 더 어렵죠. 더 어렵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려면은 첫 번째는 거래가 빈번해야 되고 두 번째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가령 요새 뭐 인기 있는 꼬마 빌딩, 뭐 상가주택,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타이밍을 재기가 어렵죠. 왜냐면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베이비붐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금리 떨어진다고 집값이 안 빠진다니까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한다.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주택을 통해서 그걸 일종의 캐시플로우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고 물건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세요. 본질적인 내재 가치. 예,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아요. 만약에 집값이 앞으로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잴 수가 없죠. 그냥 매수자가 나타난 날이 타이밍이에요. 2년에 3년에 한 번 나타난다니까. 근데 토지가 무슨 타이밍을 재요? 왜?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타이밍이 딱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딱 안 들어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저희 지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부동산을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지금 뭐 집값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괜찮아?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물어보다 보니 사실은 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거든요. 딱 뭐 1주택자냐? 집 한 채만 있냐? 그렇죠. 예, 그럼 집 한 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이제 옮겨타기를 하라고 그러죠. 뭐 갈아타기를 하는데 오전에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 계약을 하면은 내 집을 이제 판다. 팔죠. 10시에 팔면 오후 4시 가서 계약하셔야 돼요.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아, 새로운 집을 이제 바로 그런 계약을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팔아놓고 요거 집을 떨어지면 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집값 폭등해가지고 알아놓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지금처럼 예측하기 힘든 불안 장세에서는 절대로 집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한 1주택자 이제 실수요자들. 그게 이제 자기가 이른바 재테크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대단한 그런 그 파도타기 선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따라가면 된다고 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옮기셨잖아요. 가령 광주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셨어. 그때 그러면은 타이밍을 재가지고 오셨어요? 안 그랬잖아. 그러면은 집을 팔고 다 청산해서 수원에 와서 뭐 계약을 하거나 미리 뭐 계약금 받아다가 그렇지? 계약금 광주 집을 받아다가 계약금을 받아다가 서울 와서 수원에 와서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집에 대한 재테크 관념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잔재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설사 진짜 엄청나게 그 기교를 부릴 수 있는 고수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다 그럼 재테크 초보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사고 그냥 바로 팔고 바로 사라. 그래서 당일날 하면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당일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사 조금 연기된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팔았잖아요. 그러면 열흘 안에 사는 걸 하시면 돼요. 특히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냥 백도를 빼냈잖아요. 그럼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아, 좋은 표현이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네. 생각보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 많다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요령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놓고 종전에 뭐
사면은 기존 집은 3년 안에 팔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되네. 오를 때는 괜찮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 좀 더 맞다. 집은 팔고 사는 거지 사놓고 파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자금이 이제 미스매치가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잘못하면은 이게 만약에 사놓고 종전 거를 팔면은 이게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샀던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최악의 경우도 그런 발생할 수 건수가 있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 레이스로 생각해야 되지. 너무 단기간에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왜냐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